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선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신약 기술 수출로 가장 핫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짧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사노피와의 기술 이전 및 그런 마일스톤 수령으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상승을 했고 20% 정도 상승을 했고 일단 21선상 그리고 61선, 121선이 모두 다 정배열로 나오는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일봉상으로.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으로도 정배열로 맞춰주고 있고 월봉상으로 이제 전고점까지 4150원인데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요즘에 증권가의 그런 제약 리포트를 살펴보게 되면 이 ABL 바이오가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와 비교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소개하는 그런 회사로 나오는 만큼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ABL 바이오 공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투자 판단 주요 경영사항이 나왔는데 ABL 301 기술 이전 및 공동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일단 계약 상대방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런 쪽이 아닌 이 유럽 쪽에 상당한 제약 쪽의 강자인 사노피와 계약을 한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또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큰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 이중 항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총 기술 이전 금액이 1조 3천억 원, 현재 ABL 바이오 전체 시총과 거의 맞먹습니다. 당장에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업프론트 피 단기 마일스톤이 총 포괄해서 약 1,440억 원이고 이 업프론트 B가 900억, 단기 마일스톤이 540억, 그럼 기타 마일스톤이 1조 128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단기에 1440억 정도는 확인이 좀 보장이 된 그런 건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얄티를 수령을 하는 건데 계약 지역도 일단 전 세계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마지막까지 존속하는 특허일의 만료일까지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을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K바이오 자체가 임상 1상, 2상, 3상까지는 잘하지만 결국 마지막 관문에서 FDA의 마지막 그런 벽을 넘지 못하고 다 꼬꾸라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그런 리스크가 좀 빠져 있다. 일단 ABL 301의 남은 전임상 연구와 임상 1상까지는 ABL 바이오가 주도하에 공동 개발을 하지만 이후 임상 시험부터 상업화까지는 사노피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아무래도 제가 FDA 의원이라고 해도 위원이라고 해도 ABL 한국에서 ABL 바이오가 들고 오는 그런 신약과 그리고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의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미국 이런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아직 한국보다는 프랑스 사노피의 위상이 좀 더 높다. 사노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일단 1973년에 설립이 됐고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전 세계고 일단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은 만큼 어느 정도 근본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어, 좀 하방이 막혀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 짧게 살펴보게 되면 2016년도에 설립이 돼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으로 일단 캐시를 확보하고 어느 정도 캐시가 쌓이게 되면 캐시카우가 쌓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런 기술 이전을 나서지 않고 직접 신약 개발까지 나서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은데, 아직은 워낙에 신생 업체다 보니 저렇게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을 하고 트랙 레코드를 쌓는 과정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지 않고 이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총은 1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아까 기술 이전한 금액을 다 받게 되면 현재 회사 시총을 바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금액을 계약을 성사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35위,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은 3.5%입니다. 그리고 뭐 워낙에 아직은 그런 캐시카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이너스지만, 저 계약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2022년은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분이 대표인데 조금 셀트리온 회장님의 관상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사를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좀 뚝심이 있는 그런 회사 같고,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그런 행사인데, 여기서 ABL 바이오가 사노피를 낚았죠. 보시다 보면은 2016년도부터 2, 300억의 R&D 개발을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본인들이 설정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번이 처음 조금 목표를 달성을 해서 이렇게 한바구 웃음을 좀 짓고 계신 것 같고, 협상은 저도 뭐 제약 바이오는 아니지만 여러 글로벌 회사들과 협상을 나서게 되면 정말 상당히 피곤합니다. 바라는 것도 많고 서로 유리한 기술들, 사노피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1,400억을 공짜로 주는 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어느 정도 사업의 사이즈가 나와야지만 그 정도 돈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정도 돈을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최대한 좋은 조건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협상을 1년간 했다. 상당히 치열하게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뭐 힘든 일,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라인이 상당히 좀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 4만 원이 넘게 되면은 이 바이오 특성상 이 기대감, 그리고 이것만 파이프라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그리고 ABL 바이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좀 그랩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요즘에 워낙 대세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임상 일상도 아직 안 한 엄청나게 조금 따끈따끈한 그런 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2, 3, 4까지 약 5년에서 10년 잡는다고 하면 완전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뭐 안 된 것들이지만 앞에 시장이 핫했을 때 미친 바이오 종목들을 예를 들자면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거는 거의 아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둘과는 다르게 일단 사노피의 기술 수출로 트랙 레코드를 쌓은 다음에 캐시가 어느 정도 쌓이면 본격적으로 본인들만의 신약 개발도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이 정고점 돌파는 일단 예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만 원이 넘게 되면 앞자리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 워낙에 시장이 깔아앉아 있는데 이 ABL 바이오가 좀 그 깔아앉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천병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